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다 느낀 적 있으신가요? 일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고,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패배의 원인이었던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손자는 2000년 전 이미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위로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패배하는 이유는 잘못된 인간을 곁에 두었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은 전쟁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읽는 책입니다. 누가 위험한 인간인지, 누가 함께 가면 반드시 패배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떤 인간이 조직과 인생을 망치는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손자의 사유에 근거한 살면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대에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같은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손자는 인간을 선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위험한가? 함께 가도 되는가? 손자에게 인간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변수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이 아니라 내부의 판단 오류이며, 그 대부분은 사람을 잘못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손자는 한 사람의 능력보다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을 보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군의 사기를 무너뜨리는 사람, 감정 하나로 전체 전략을 흔드는 사람, 이익 앞에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 이들은 칼을 들지 않아도 아군을 무너뜨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싸움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사람을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전술보다 먼저, 무기보다 먼저 인간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한 인간 유형 중 하나는 말은 많지만 결과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설명이 많습니다. 계획은 화려하고 논리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일이 잘못되면 항상 상황 탓, 구조 탓, 타인 탓을 합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말로 승리를 장식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다. 왜일까요? 말이 많다는 것은 이미 행동보다 설명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은 위기 상황에서 절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뒤에서 해석만 합니다. 이런 인간을 곁에 둔다는 것은 패배를 미리 예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는 가장 말이 많지만 책임지는 순간에는 조용한 사람, 항상 옳은 말은 하지만 끝까지 함께 가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직을 소모시키는 존재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유독 분노와 감정을 경계하는 문장이 많습니다. 분노로 군을 움직이지 말고 치욕을 씻기 위해 싸우지 말라. 손자는 감정적인 인간을 적보다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전체 상황을 무너뜨립니다. 합리적인 판단보다 당시 기분을 우선시합니다. 이런 인간은 항상 지금 이 순간만 보고 당장의 분노를 선택하여 장기적인 손해를 줍니다. 이런 인간과 함께 가면 적이 없어도 스스로 패배하게 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관계를 끊고 결정을 바꾸고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사람. 그들은 늘 후회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런 인간과의 거리는 가능한 한 멀수록 좋습니다. 손자는 이익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우 현실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익 앞에서
태도가 바뀌는 인간을 가장 위험한 존재로 보았습니다. 이 유형은 잘 될 때는 함께 웃고 위기에는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유리하면 충성하고 불리하면 돌아섭니다. 이익형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언제 적이 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이런 인간을 절대 핵심에 두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위기 때 반드시 가장 먼저 균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형태가 없음을 최고의 경지로 삼아라. 이 말은 곧 고집을 버리지 못한 자는 이미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이 유형의 인간은 과거의 방식에 집착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습니다. 손자는 이런 인간을 함께 있으면 같이 망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상황은 이미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사람만 멈춰 있는 경우 손자는 그런 인간을 가장 먼저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손자는 묻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가? 그는 묻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가? 함께 있으면 판단이 흐려지는가? 속도가 늦어지는가? 에너지가 소모되는가? 이 질문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손자의 기준에서는 이미 답이 나온 것입니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전쟁은 싸우기 전에 결정되고 패배는 관계에서 이미 시작된다고. 우리는 사람을 끊어내는데 늘 죄책감을 느낍니다. 너무 냉정한 것 같고 인간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손자는 말합니다. 인간적이라는 이유로 패배를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라고. 사람을 잘 정리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손자를 싸움을 잘하는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손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이것입니다. 싸우지 않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혜다. 손자는 모든 싸움을 가치 있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겨도 남는 것이 없는 싸움, 승리해도 소모만 남는 싸움은 애초에 전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싸움에는 상대보다 먼저 싸움 그 자체를 의심해야 할 순간이 있다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논리가 맞아도 싸울수록 내가 달아간다면, 아무리 정당해도 끝나고 나면 허탈함만 남는다면 그 싸움은 이미 잘못된 싸움입니다. 손자는 패배의 시작은 지는 싸움에 들어가는 순간이 아니라 버려야 할 싸움을 버리지 못했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번 설명해야 하고 늘 증명해야 하며 조금만 방심하면 오해가 쌓이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전장입니다. 손자는 묻습니다. 이 싸움은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습관처럼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을 관통하는 핵심은 최고의 승리는 싸움이 없어진 상태다. 손자가 말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아닙니다. 환호도 보상도 박수도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강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많이 이긴 사람이 아니라 패배할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람은 설득으로 바뀌지 않고 압박으로 성숙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환경을 바꾸고 거리를 조절하고 관계를 재배치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한 가장 현실적인 인간
관계 전략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면 삶은 눈에 띄게 단순해집니다. 괜히 소모되는 말이 줄고 쓸데없는 증명이 사라지며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판단이 줄어듭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싸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결국 손자병법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을 삶을 선택하라.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손자가 말한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한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지금의 삶에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좋고 나쁜 기준으로 나누지 않게 됩니다. 손자의 기준은 언제나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함께 있을수록 판단이 선명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흐려지는가. 손자는 인간을 바꾸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설득으로 사람을 바꾸려는 순간 이미 전쟁은 길어지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리를 바꾸라고. 오늘날의 인간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설명해야 하는 관계, 늘 오해를 수습해야 하는 관계, 조금만 방심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관계는 이미 싸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손자는 버티는 힘보다 판단하고 떠나는 힘을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손자병법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싸워야 해서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떠나지 못해서 버티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손자의 전략은 당신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손자병법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서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또렷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을 통해 성공적인 이야기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